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13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종합을 먼저 보시기 전에요. 혹시 화질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으면은 그 화면 설정 톱니바퀴 쪽에 보시면은 1080 HD가 있습니다. 모바일 폰도 그거를 사용하시고 고급 설정해 놓으시면요. 화질이 그나마 좀 좋으니까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제 컴퓨터가 안 좋은가 봅니다. 예. 그럼 시장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은 3시 16분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0.1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1%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장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거래소를 순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게 좀 외인이 많이 밀어붙이면은 이게 계속 빠집니다. 이상하게, 이게 같은 거를 받아주는데도 외인이 밀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예,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5% 현재, 0.15%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9원이고요. 유가는 88달러네요. 이거 갤런당 88달러겠죠. 예. 시장 종합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보신다면은 신용 잔고가 있습니다. 이거 신용 잔고가 빚내서 비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뭐 이게 기관이 될 수 있고 외인이 될 수 있고 뭐 일반 우리 같은 개미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신용 잔고가 좀 많이 쌓였어요. 뭐 고객 예탁금도 많이 쌓였지만 일단 신용 잔고가 많이 쌓이면은 이게 세력 입장에선 이걸 다 털어버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매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건 항상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차트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차트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추적하셔야 돼요. 이게 추세라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저점이 낮아지죠. 낮아지면 이게 하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CPI가 또 올랐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점 테스트 하러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주의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추세가 이런 큰 추세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큰 추세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기가 남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 241선 부분이 남긴 했는데 문제는 이 하방 강직성이 좀 세요. 이 각도가 좀 셉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저점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지난 저점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일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포스탁 섹터 종목,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 이거를 항상 확인하는 이유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테마가 어떤 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 번호 0659고요. 여기서 항상 테마가 오늘은 어떤 게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통신 장비가 오늘은 대장 같습니다. AS테크 많이 올랐네요. 기산텔레콤도 이건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긴 한데요. 드론 통신 관련주이기도 한데 간혹가다 많이 엮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머큐리가 대장이었는데 에이디스테크가 대장으로 바뀐 듯 하네요. 머큐리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요. 센서뷰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센서뷰가 차트는 좋은데요. 문제는 재무가 안 좋습니다. 일단 옛날 5G 한참 상승했을 때 대장이 KMW, 오이솔루션, RFHIC, 그 다음에 솔리드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머큐리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머큐리가 내려와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뉴스에서 좀 좋아진다고 해도
은행이나 생명주 같은 거는 거의 부채가 많습니다. 어차피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거나 뭐 예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대출해주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부채율이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당을 받을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료주 조비가 대장으로 바뀌었네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히림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히림이 네옴시티 대장주라 좀 헷갈렸습니다. 뭐 네옴시티 다음 달 뭐 국토부 장관과 뭐 회동한다 이런 뉴스가 또 떴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히림 관련 히림이네요. 네옴시티 관련주 죄송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뭐 부품주 이원 컴포텍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간 거고요.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강관업체고 자동차 부품인데 자회사 데코가 롤프레스라고 그 양극재 음극재 눌러주는 옛날에 그 PNT인가요? 그런 제품이죠. 그런 거를 SK온에 납품해서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는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은 이게 좀 자동차 경량화 알루미늄인데 이거 좀 이따가 차트 한번 보실 겁니다. 이 코리아 FT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코리아 FT가 이게 요소수 관련주로도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요소수를 생산해서 뭐 현대 SUV 그쪽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 좀 CPI만 아니면 요강가 아니고요.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율만 아니면은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종가 베팅은 과감히 접었습니다. 위험한 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섹터별로 오늘 무엇이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하셨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입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니까요. 이온 컴포텍, 신풍, 에드텍, 바이오, 뭐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 뭐 만들었다고 하네요. 에이스테크는 5G 관련주죠. 네, 머큐리,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매번 말씀드리고 아침에도 그랬죠. 뭐 탄소 배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올라갈 건 올라갑니다. 어차피 아직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을 해도 뭐 이게 아직은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돌아간 게 아니라 아니고 기업이 다시 경기가 다시 호황이 온다고 하면은 다시 분명히 화력 발전도 분명히 돌리긴 돌릴 겁니다. 그때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력을 더 쓰면은 탄소 배출권을 더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고요. 예. 센서뷰가 또 나오네요. 아무튼 차트는 좋지만 재무는 안 좋습니다. 예. 이제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보시면요. 오늘 테마 동향 아까 보셨죠? 비료, 사료 요소수, 대란 우려 지속 등 상승.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FT 같은 경우 아까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요. 정유, 액화가스, 국제유가 강세인데 뭐 흥국석유가 거의 대장급이었죠.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감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증가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규제 리스크 축소 구간 진입 분석 등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길게 배당 보고 들어가셔야죠. 이거 그냥 막 이거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는 거는 좀 힘듭니다.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 소식 속 파업 리스크 해소 등의 상승.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게 재료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차트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아무튼 이따 같이 보시죠.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이게 아마 5G 관련해서 좀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5G가 올라가면은 이게 같이 엮일 수가 있는 반도체 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G 5세대 이동통신, 미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 등의 상승. 이와 같은 소식에 에이스테크, 머큐리, KMW, 라이콤 등 라이콤 같은 경우도 뭐 그닥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차트가
라이콤도 이따 한번 차트 보실 거고요. 네옴시티 원희룡 장관 및 10대 그룹 총수단,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우디 국빈 방문 추진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네옴시티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요, 뭐 언론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단이 10월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여기서 보셔야 할 게 IT 정보기술과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IT 쪽이라고 하네요. 이게 진짜 수주를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또 항상 선반영되고 재료 소멸이라는 거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 주요 종목, 철강업체 탈탄소화 추진 속 철강 가격 장기적 우상향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철강업체라는 게 보통 건설과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지금도 물새는 어제 뉴스인가요? 봤더니 또 어디 자이였나요? 어디였나요? 어떤 회사 제가 잘 100%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 회사인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아파트였는데 뉴스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봤는데 이게 건설 중인데 5층인가 3층인가 해서 쭉 벽이 일자로 금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회사 측에서는 이게 부실 시공이 아니다라고 하고 전문가 어떤 분은 의견이 아니다 이건 부실 시공이 맞다라고 하는데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이게 철강업체 탈탄소화 추진 속 철강 가격보다 철강이 많이 일단은 들어가는 시기가 건설 경기 호황이 올 때입니다. 그때 아마 따라 올라갈 거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지능형 로봇, 중저가 공세 우려 등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저가 공세 우려라기보다는 솔직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밑에서 벌써 몇백 프로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지 중저가 공세 우려 등의 하락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거는 좀 아닌 듯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게 대장이 올라가면 나머지도 따라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이거는 좀 그렇네요. 근데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 동결 속 애플 주가 하락 영향 등의 하락. 그래도 아이폰, MR, VR, AR 같은 거는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그 애플이었던가요? 예, 아무튼 그쪽은 좀 봐주셔야 합니다. 특징주죠. 대한제당, 국제설탕 가격 등 급등 영향 등의 강세. 제가 뉴스 블로그인가에 올려드리고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 쌀하고 설탕이었던가요? 수출 통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시고요. 차트는 항상 확인하시고요. 고점 매수는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원권 폭대, 유상증자 했다는 걸로 상한가 같고요. 엑서스바이오 협력사 웰리시스 패치형 10년 도계 X 패치 EX 미승인 소식의 급등. 일단 오늘은 시세를 분출해 줬어요. 엑서스바이오가요. 이거 정가 베팅 들어갈 걸 그랬나 봅니다. 그 CPI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괜히 소심해서 안 들어갔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토마토 시스템 이것도 이따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I 적용 이익률 그때악수 저평가 속 급등. 이것도 AI 의료 관련주인데 지금 AI 의료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랩지노믹스 AI 의료 플랫폼 메셈블 특허 출연 완료 소식 등의 급등. 지금 AI 의료용으로 좀 또 수급이 쏠리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2N 유상증자라는 거는 유상증자 공시란에 봐서 뭐 신규 투자 시설 뭐 이런 거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머큐리 미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 등의 상승. 이런 테마고요. 출처는 인포스탁입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요소수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 최고점이죠. 역사적 시공가가 이 지점인가요? 이 지점이네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은 2014년이니까요. 너무 멀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을 들어갔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 일단 하방 경직은 이 상태입니다. 다만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다시
이게 하방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은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좀 각을 잡고 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 추세는 돌렸습니다. 이 자리가 일단은 단기 추세를 돌린 자리가 맞아요. 이 자리가 보시면은 차트가 또 지저분해지네요. 기간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급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부용. 박스권을 일단 하단 박스권을 좀 돌파해주고 이게 강한 음봉이 떨어졌지만 일단 위에 쌍바닥을 지지해주는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쌍바닥 이 자리죠. 이 음봉의 고가 부분을 돌파해주는 자리, 거래량은 200만 주 정도 실렸는데요. 일단 요소수 관련주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또 돌려줬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운이 좋다고 하면은 1차로는 3,500원에서 600원짜리 아니면은 맞네요. 3,650원짜리 아니면 뭘 좀 더 높게 간다면 3,750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가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와 줄 수도 있죠. 예,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위험한 건 돌아가야 합니다. 예.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 시세는 분출했습니다. 이게 많이 분출했죠. 131%. 131% 했는데 뭐 그닥 고점에서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 저점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후 이 강한 음봉이 터질 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집봉의 일대로 한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의미 없이 갑자기 쭉 뺀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렇게 큰 추세를 돌렸죠. 오늘 큰 추세를 돌리고 박스권을 좀 이 정도 박스권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어느 정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1790만 주가 터졌어요. 제가 앞전에도 그 관심 종목 공부용 할 때 보시면 거래량 추세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AI 원격 진료 관련주 미국 진출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파람전선과 일목균형포를 뚫었기 때문에 종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종가 베팅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안 했습니다. 예. 돌아가야죠. 라이콤 다음 차트는 라이콤입니다. 5G 관련주죠. 보시면 5G 관련주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광중계기를 한다고 하네요. 일단 밑에서 이거는 참 차트가 재밌어요. 여기 계속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최고가 여기 역사적 신고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5,100원, 5,001원짜리네요. 5,001원짜리까지 거의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져줬는데요. 여기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여기 물리신 개미분들까지 다 소화하고 과연 여기서 다시 상한가를 말고 여기서 이만큼 한 30% 먹으려고 세력형님들이 올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 박스권을 돌파해 줬죠. 여기 위에 매집봉 뒤에 강한 양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좀 잡고 들어가도 좋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할 게 추세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추세가 여기 돌려줬죠. 이렇게 강하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돌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돌렸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의 또 이쪽에 갭이 있습니다. 갭 있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매물대가 위에 상단이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고 혹시 떨어지고 추세가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그냥 공부용입니다. 공부용으로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세대로 내려오면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예.
다음은 한 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세를 일단 또 돌렸죠. 추세 돌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줬습니다. 1차, 2차. 그러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위에 또 매물대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임단협 합의 잠정 합의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혹시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슈팅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공부용으로만 하시고 추정용으로만 하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일단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가격 조정이 끝난 상태예요. 근데 가격 조정이 끝나도 기간 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V자 반등은 거의 코스피 쪽에서만 나오지 공매도 그런 게 있죠. 하도 많이 쭉 떨어지면은 공매도에서 공매 친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 빌린 거를 갚기 위해 올려버립니다. 바로 이런 게 코스피에서 나오는 거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가격 조정이 끝났으면은 반드시 기간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것 같네요. 제가 5종목을 다 봤나요? 예, 코리아 토마토, 라이콤, 한주 라이트 메탈. 4종목 보기로 했나 보네요. 제가 적어놓고, 제가 메모, 노트에다 해놓고 오늘 볼 종목 적어놨는데, 4종목이었네요. 5종목이 아니라 4종목이었습니다. 오늘, 13일 밤, 아마 오늘 밤 새벽이나 CPI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시간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9월 13일 벌써 3시 40분이네요.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 노력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